자, 여러분들 이번에 승진 기출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좀 평이했지만 평이함 속에서도 내용 줄거리를 보면은 상당히 난이도 있는 지문들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출제를 할 때에 단순하게 출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요 출제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법조문을 출제를 해도 법률만 그전에는 출제가 이렇게 많이 됐는데 지금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한꺼번에 문제에다 집어넣어서 종합문제로 출제하는 그런 형태가 잘 보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출제를 할 때에 신경을 써서 출제를 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딱 보면은 쉬운데 막상 또 문제를 풀어보면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지문들이 보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음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저와 같이 하신 분들은 실무종합 효자손하고 그 다음에 그 실무종합 OX 기출만 제대로 소화를 해내면은 뭐 고득점은 이번에도 거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내용을 보고 분석해 드릴게요. 자, 그전과 달리 1번 문제를 이제 요즘 시험 유행이 이래요. 1번 문제를 거의 그전에는 뭐 경찰의 개념, 역사 이런 걸 물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항상 개념, 역사를 그 첫 문제로 풀었다가 이런 게 나오면 먼저 당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를 만들 때 이런 유형들을 요즘에 좀 많이 만들어내고 우리가 첫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나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종합 문제로 해서 그다음에 개수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체감상으로 느낌이 확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좀 팍 비중을 두게끔 박스 문제로 나왔어요. 개수로. 자, 분류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국가경찰 딱 나오면은 여러분들 이 대칭구조 자치경찰을 딱 생각해야만 답이 보이는 거예요. 국가경찰은 관료주의화돼요. 여러분들 답은 문제 보면 답은 다 밑에 있으니까 제가 답 골라주는 것은 제가 의미가 없으니까 문장 분석을 해드리고 다음 시험을 위해서 이런 걸 조심하세요라고 그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국가경찰 나오면은 관료주의와 그러면은 요 자치경찰 대칭구조는 민주화 요런 개념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자치경찰은 민주화, 국가경찰은 관료주의와 그래서 민에 대한 봉사가 져야 된다. 민에 대한 봉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자치경찰이고 얼마든지 문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국가경찰, 자치경찰 나오면 항상 등장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칭구조. 보안경찰 나오면은 말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요 행정경찰은 또다시 뭘로 나누죠? 보안경찰과 협의행경찰로 나누지죠? 그러면은 디귿번 지문을 먼저 보면은 행정경찰 그러면 행정경찰은 절대의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요 협의행정경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제복 입은 경찰만을 형식적 의미의 경찰, 다시 말해서 요 보통 경찰 기관만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인데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문제 액면을 보지 말고 자, 행정경찰 나오면 대칭구조 사법경찰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행정경찰 나오면은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이 있다. 요거 되게 실수 많이 해요, 여러분들. 이거 논점 잡아야 돼요. 자, 보세요. 큰 틀로 보면은 행정경찰, 사법경찰, 대칭구조 잡아가시고 그 다음에 행정경찰은 또다시 보안경찰과 협의행경찰로 또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 요거를 알면은 타행정작용에 부수하다는 것은 오리지널 경찰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요것은 협의행정경찰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 주어가 보안경찰을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대칭구조만 잡아가면 돼요. 이 포인트에서는. 알겠습니까? 그러면 답이 톡톡 튀어나오는데 의외로 실수를 해버린다. 여기에서 대칭 구조를 못 잡으면. 감 잡았습니까?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요게 실질로 가야 돼. 행정경찰 그러면. 왜냐하면은 보안과 협의행정경찰. 왜 협의행정경찰을 뭐가 된 거예요? 비경찰화 된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예방, 진압은 시점에 따라서 이런 것은 맞는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평시경찰 나오면은 대칭구조 뭐예요?
비상경찰 생각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 평시경찰은 평상시에 보통 경찰기관이 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의외로 잘 틀립니다. 여러분들 대칭구조 못 잡으면 이게 액면대로 문제를 보면 안 되고 이렇게 대칭구조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계속 나옵니다. 요 답은 알아서 고르세요 여러분들. 자, 요게 지금 요즘에 계속 출제가 되는데, 자, 여러분들 요 공법규범 나오면 대칭구조가 뭐예요? 사법규범을 생각해야 돼. 지금 계속 나오죠? 그러면 공법규범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이런 것들이 공법규범이잖아요. 공법규범 위반하면 경찰은 무조건 개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칭되는 무슨 규범? 요렇게 사법규범은 경찰에, 자, 요렇게 가야 돼요. 잘 나와요. 원칙은 경찰이 개입할 수 없어요.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원칙은. 근데 예외적으로는 개입할 수가 있어요. 무슨 성? 보충성에 입각해서 경찰이 개입하지 않으면은 안녕과 질서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은 경찰이 개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상당히 쉬워요. 그런데 요 액면도로 가면은 어려운 거예요. 보세요. 공법규범에 대한 위반은 안녕에 대한 위협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봐봐봐. 위험을 왜 배워요? 위험은 경찰 개입의 최소의 요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체적 위험, 추상적 위험. 위험 나오면 자동으로 구체적 위험, 추상적 위험을 같이 생각하셔야 돼. 이렇게 완전히 문장을 뜯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안 틀려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공법규범에 대한 위반은 위험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위험으로 취급된다는 것은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됐습니다. 그럼 사법규범 원칙은 개입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보충성의 원칙이 입각해서 개입할 수 있다.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서가 나오면 자동, 질서가 나오면은 뭐 안녕을 생각해야 돼. 이런 연습을 하셔야 돼.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훈련을 이렇게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안녕은 성문규범의 총체, 질서는 불문규범의 총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대 유동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안녕은 성문규범의 총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험의 외관, 혐의가 자, 이게 핵심 단어예요. 정당화되지 않았다. 이 얘기는 경찰이 정당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라고 판단해서 개입한 거잖아요. 정당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했으니까 이런 거는 무슨 위험이라고 그래? 상상위험이다. 이렇게 상상위험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추정적 위험 내지는 우리 연습 많이 했을 겁니다. 추정성 위험. 그럼 요것과 구별되는 게 추상적 위험 비슷하게 보인다고 그랬죠. 요걸 답으로 넣어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급하면 이런 게 안 보여요. 이렇게 대칭 구조를 딱 잡아가야 돼요. 감 잡았어요? 그쵸? 그 다음에 사유재산적 가치, 무형의 권리, 보호 대상으로 본다. 요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추상적 위험이 아니라 요렇게 요 단어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돼. 근데 요렇게 들어와서 오답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제 이런 연습을 해. 대칭 구조 연습. 감 잡았나요? 자, 그 다음에 한국 경찰사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너무 쉽게 출제가 됐어요. 한국 경찰사가 자, 갑오개혁 이후를 물었어요. 요 경무청 관제직장 나오면 대칭구조 뭘 잡아야 돼요? 요 대칭구조. 행정경찰 장정. 여러분들 항상 조심해야 될 거 오답 포인트. 행정경찰 장정과 유경재 직결례를 혼합해서 최초의 작용법인 행정경찰 규칙이 제정되었다. 이렇게 나오면은 알면서 틀려. 알면서 순간. 그래서 써봐야 돼. 이거. 써보셔야 돼. 알면서 틀려 이것은. 알면서 희한하게 완전히 완전히 맛이 가요 이게 알면서 이거 행정경찰 장정하고 행정경찰 규칙을 조심해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요거에 예, 경무청 관제직장은 뭐에서 나온 거예요? 일본의 경시청 관제 요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돼. 요 부분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행정경찰 규칙하고 위경제 직결례를 혼합해서 나온 게 최초의 자, 이 작용법. 그 다음에 경무청 관제직장은 무슨 법이에요?
조직법 최초의 요 연습하셔야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경무사는 경무청을 만들어서 거기에 수장, 요즘으로 치면 경찰청장 같이, 경무사가 요즘에 경찰청장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방에는 경찰지서, 요즘 우리 서울에다가 경찰서를 뒀는데 경찰서장이라고 그랬는데 이때는 뭐라고 표현 썼어요? 경무관이라고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경무사, 경무관, 그래서 사관 헷갈리시면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사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뜯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요거 1894년에 뭐가 나왔어요?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자, 1900년에 뭘로 바뀌었어요? 경부죠. 여기는 누구 밑에 뒀어요? 네모함은 밑에 뒀죠. 원래 누구 밑에 둘라다가 요거 뭐 나오면은 이게 나온다니까. 법무함은. 그러니까 경부로 뒀다가 다시 실패를 해서 다시 환원이 됐죠. 요 연도 알아야 돼요. 다시 무슨 청으로 바뀌었어요? 요렇게 경무청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요때 조심할 거. 요게 전국 치안을 담당했고 여기는 한성부. 이때는 서울이란 말 안 썼어요. 이때는 서울은 한성부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원 체제로 만들어졌는데요. 경부는 중앙관청이에요. 요즘을 치면은 경찰청. 경부는 지방에는 총수를 뒀어요. 총수는 요즘을 치면 시도청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중앙에는 요렇게 경부를 두고 지방에는 뭘 뒀어요? 요렇게 총순을 뒀어요. 총순을. 그래서 이원 체제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총순을 둬서 누구를 보좌해라고 그랬어요? 관찰사를 보좌해라 그런 거예요. 이게 보좌케 했는데 관찰사를 보좌케 한 이 총수는 보조기관입니다. 보조기관. 요즘으로 치면은 차장, 경찰청 차장 같이 청장을 보좌케 한 차장을 보조기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요거 뭐 나오면 이게 나오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근데 요거는 이원 체제를 타파했다 그래서 틀리면 이원 체제로 운영이 된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헌병. 헌병이 1896년에 들어왔는데 요거 이제 다음을 대비하기 위해서 1910년에 뭘 만들었어요? 조선주차 헌병조령을 만들어서 헌병이 치안을 담당하는 법적 근거가 4년 후에 마련된 겁니다. 요거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정리되죠? 쫙쫙 정리되죠? 자, 그 다음에 미군정식이 그럼 여기를 딱 미군정식이 그러면 시험장에서는 요걸 딱 이렇게 써놓으세요. 미군정식이니까. 연도 써놓으셔야 돼. 한국경찰사는 나오면은 연도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 한국경찰사는. 자, 그러면은 태평양 미육군 총포고령 이거는 여러분들 여기까지 나오진 않겠지만 혹시 요즘 같으면은 지문에 이제 이게 이제 미군정식의 38선이 나눠졌잖아요. 미군정 전에는 38선이 없어서 조선이라고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위에 북한, 남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 미육군 포고령은 제1호는 우리 남한에 대해서만 포고령이 내려진 거예요. 혹시 이게 지문 등장하면 북한에 대해서는 안 내렸어요. 요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 알아듣겠어요? 포고령 통해서 일제 강점기의 경찰 조직을 조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보세요. 연도 46년이니까 45년도에 뭐가 만들었어요? 경무구. 46년도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경무부. 이게 이제 요 2번 지문이 이 지문이에요. 요 2번 지문이에요. 경무국 경무부에 관한 건에서 경무국이 뭘로 요 동글뱅이 친 게 다 오다 포인트에 경무국이 뭘로 바뀌어? 경무부로 격상 운영되었다. 이렇게 가시면 돼. 격상 운영되었다.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몇 년도? 48년도에 뭘로 바뀌었다? 치안국. 74년도에 뭘로 바뀌었다? 치안본부.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죠. 이렇게 1991년도에 뭘로 바뀌었다? 관청.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2번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경고 폐지, 뭐 위생국은 이관되었고, 그 다음에 뭐 하나 플러스 하나 뭐 정보과는 신설입니다. 신설. 요거까지만 알아두시면 돼.
보안법은 뭐 48년도에 폐지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수준 다음을 위해서 분석해 드린 겁니다. 다음을 위해서. 자, 그다음에 이제 보세요. 바로 5번 문제 국자법이 바로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가 한 문제 등장했고 국가수사본부가 한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예측한 게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지금 국가경찰위원회를 되게 격상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국가경찰위원회를 잘 보시라. 출제될 확률도 왜냐하면 국가경찰 위상이 엄청나게 좀 높이고 있거든요. 국가경찰위원회를 이게 그 다른 때에 비해서 국가경찰위원회를 잘 보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국가경찰위원회 1번 같은 게 연습해라고 그랬죠? 연습. 요 7인인데 상임위원이 있고 비상임위원이 있고 상임위원은 한 사람 정무직 차관급 때 반드시 써보라고 그랬어요. 여기 6인 중에서 뭐 요 단어 조심해라 그랬지. 호선하면 누가 되고 위원장이 되고 분명히 써보셔야 돼요.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위원이 몇 사람 남았어요? 5명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건 뭐 워낙 많이 나온 건데 이 뭐 자, 여러분들 정확하게 분석하시려면 자,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안부 밑에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 밑에 있는 것은 경찰청이에요. 그러니까 행안부 밑에는 국가경찰위원회, 행안부 장관 밑에는 경찰청이에요. 달라요. 그러면은 왜냐하면 행안부 안에 국가경찰위원회가 있지만 지휘감독을 행안부 장관이 할 수 없어요. 국가경찰위원회는 심의 의결기구이니까. 그래서 업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 뭐 워낙 이런 것들은 많이 했던 내용들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때 조심할 거는 위원 중 2명은 법관자경 그랬는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1인이 인권문제 전문가 요거 구별하시면 좋아요. 자,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 이 문제가 40문제 중에 가장 디테일한 문제였다. 아, 이렇게도 출제가 되는구나. 자, 이게 먼저 3번부터 보시면은 국가수사본부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국가수사본부의 자격 요건은 전부 다 몇 년이에요? 10년으로 돼 있죠. 전부 다 자격 요건은 이렇게 10년으로 돼 있고 요것들을 합해 놓으면 15년까지도 국수본부장 자격 요건이 되잖아요. 그런데 요거 오답 포인트는 요겁니다. 1번에서는 요 총경 이상을 뭐 경정 이상, 경무관 이상 이렇게 치안감 이상으로 바꿔 놓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요것도 오답 포인트 낼 수 있어요. 국가수사본부니까 지방공무원법은 안 되죠. 요거 조심하셔야 이게 동글뱅이 친 게 다 오답 포인트라는 거.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시험이. 자, 그다음에 요게 변호사 자격 등으로 나와 있는데 똑같은데 이게 5년짜리로 딱 바뀌면 이게 뭐의 자격 요건이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죠. 요거와 관련해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구분 한번 하세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격 요건이 5년이에요. 그런데 요거 하나만 분석해 드릴게요. 요게 오답 포인트로 나와 있으니까 3번.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국가수사본부는 무슨 경찰에 해당되죠? 사법경찰이죠. 그럼 뭐에 정통해야 돼요? 법에 정통해야 되죠. 근데 여기 행정학이 들어가 있어요. 행정학은 법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들 요걸 알면 더 쉬워요. 암기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암기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법률학은 법학 박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법학 박사. 행정학은 행정학 박사가 있어요. 행정학 박사. 그 다음에 경찰학 분야는 저같이 이렇게 경찰학 박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경찰학 박사가 2000년 이후부터 나왔거든요. 행정학 박사, 경찰학 박사, 법학 박사 다 달라요. 근데 여기에 법과 관련된 것은 경찰학 박사와 법학 박사예요. 그럼 국수본부장 자격 요건은 요거 행정학은 우리 앞에 대륙법계, 영미법계 보면은 대륙법계는 행정법학자가 주요 핵심이고 영미법계는 행정학자들이 주요 핵심이었잖아요. 그것과도 연결해 보세요. 그럼 잘 외워져. 이렇게 하면은 기가 막히게 외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국수본부장이니까 외울 때 그럼 외워져 버려요. 아, 요거는 법학 전문가가 아니니까 요건 자격 요건으로 넣지 않은 거예요. 그러는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잖아요. 자치치안. 요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법학, 행정학, 경찰학 분야 세 사람이 5년 이상 요 세 부류가 5년 이상
요 조교수 이상은 똑같아요. 요것도 오다 포인트예요. 지금 감 잡았어요? 요것 때문에 오다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요것도 이제 교수 입장에서는 충분히 추지할 만하죠. 지금 이런 배경이 있으니까. 감 잡았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행정학 박사는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도 국수본부장 자격 요건이 안 되지. 10년이 넘었어도. 근데 경찰학 박사는 10년이 넘으면은 국수본부장 자격 요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포인트를 잡아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셔도 되겠습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요 국수본부의 자격 요건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겁니다. 보세요. 이제 요렇게 임용령, 자 대통령령하고 시행 규칙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규칙까지. 요즘에 이게 시험에 이게 경과제도가 나왔는데 경과에 대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를 아주 지엽적으로 생각했던 거를 오답 포인트로 넣어버렸어요. 놀랍게도. 답을 못 찾았을 거예요. 이걸 오답 포인트로 이제 이런 것들이 보세요. 경과제도에 관해서 가장 적절한 것 했잖아요. 이거는 박스 문제하고 똑같아. 이거 많이 틀렸을 거예요. 이제 요런 게 쉬운 것 같지만은 되게 어려운 문제였다. 쉬운 것 같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문제는 틀려요. 상당히 문제 잘 만들어냈어요. 보면은 자 보세요. 자 총경 이하는 경과를 부여한다. 맞죠? 그러면 경과는 4개가 있죠. 무슨 경과? 일반 경과, 수사 경과, 안보 수사 경과, 특수 경과. 자, 이 특수 경과는 항상 조심해라고 그랬습니다. 특수 경과는 뭐와 뭘로 나눠진다고? 항공경과와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반드시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나눈다고 보세요. 그런데 여기 요거 특수경과는 이렇게 항공, 정보통신경과만 있는데 운전경과에서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답 포인트에 경찰청장은 전시사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경과를 병합할 수도 있고 신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예 써봐야 돼요 여러분들. 요렇게 일반 경과에서 우리 연습 많이 했을 겁니다. 수사경과, 안보수사경과, 특수경과로는 과를 바꾼다. 정과만 인정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다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이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정원 감축 등 이걸 오답을 뺐어요. 이걸 오답을 뺐다고. 거의 3번을 답으로 많이 썼을 거예요. 이거 누가 정하는 거예요? 경찰청장이 정하는 거예요. 행안부령이 아니고. 이게 다 오답으로 나온 거예요. 경찰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는 다 똑같지 않아요? 수사경과나 안보수사경과 정보통신경 여기 항공경과 여기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정보통신경과에서 일반 경과로 정과는 인정할 수 있다. 딱 그러면 이걸 아마 정답으로 썼을 거예요. 근데 뭐가 딱 읽어가면서 그러니까 열심히 읽어야 돼. 읽어가면 탁 걸려 들어와야 돼. 이게 반복학습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읽어가면서 행안부령이 아니라 뭐라고요? 경찰청장이. 이거 답 쓴 사람이 제일 많을 거예요. 이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 다음에 신규 채용될 때 일반 경과 100% 여러분들 일반 경과 부여합니다. 100%. 다만 이제 수사나 안보, 항공, 정보통신 이럴 때는 직위 업무 관련된 경과를 부여한다. 이게 이제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상당히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거 분석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승진.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승진도 이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자, 승진 그럼 여러분들 무슨 법을 물었냐면 경찰 공무원법을 물었어요. 그러면 승진 관련해서는 경찰 공무원법이 있고 경찰 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이 있고 그러면 승진의 종류는 경찰 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상 승진의 종류는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속 승진만 빠져요. 경찰 공무원법상 근속 승진 그래서 경찰 공무원법상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근속 승진이 거론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 임용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 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에는
요걸 오답을 냈어요. 사망일, 사망일. 여러분들 전사하거나 순직하면 사망일 다음날 그러면 너무 사망도 전사나 순직을 했는데 또 그거 승진도 다음날 해줘? 두 번 죽이는 거죠. 어느 날. 그래도 하루 빨리 시켜줘야죠. 그럼 다음날 하면 뭐일 때 다음날이죠? 면직일 때. 면직. 면직시킬 때는 다음날이에요. 자, 면직은 다음날, 승진일 때는 전부 다 전날. 전부 다 전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면직은 다음날, 승진은 전날. 그럼 요거는 누구에게 이점을 주는 해석입니까? 당하는 사람에게 이점을 주는 거죠. 승진은 전날 해주면 좋고, 면직은 다음날 시키는 게 좋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전날로 가시면 됩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뭐 제가 특이사항들은 없어요. 요거 하나만 총경이야. 총경이야 계급별로 대상자 명부를. 자, 요것도 오답 포인트예요. 작성할 수 있다예요? 하여야 한다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 해서 오답 나올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의무사항입니다. 근데 요 후보자 명부에서 이름 빼버리는 경우에는 어쩔 때 이름 빼버리죠? 정직 이상 중징계 당할 때는 이름 빼버리죠. 요거는 처분성이 인정돼야 한대요. 인정 안 되기 때문에 구제받을 방법도 없다.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은 특징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근무 성적 평정, 경력 평정, 그 밖에 능력을 실증해서 승진 임명한다. 당연한 얘기죠. 이게 모든 걸 다 잘 따져서 승진 임명한다. 자, 요거 하나.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2계급 승진이 돼버려. 치안감을 치안 총감으로 승진 임명할 수 있다. 요거 특징이에요. 특징. 치안감을 치안 총감으로 승진 임명할 수 있다. 해양경찰은. 해양경찰. 요거 하나 조심하시고. 자, 경찰법의 법원입니다. 뭐 1번은 워낙 쉬운데 법원도 너무 쉽게 나왔어요. 국제법규는 국내법, 요 국내 법률하고 동격이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법규명령 나오면 법규명령은 뭐와 뭘로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그럼 법규명령 나오면 또 하나 대칭구조 뭐 구분하시라고 그랬어요? 행정? 규칙과 구분하시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를 생각을 반드시 해야 돼. 그래야 오류가 없어요. 절대 안 틀려요. 그러면 행정규칙은 원칙은 뭐가 아니다? 법이 아니다. 대외적 구속력 없다. 예외적으로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니까 법이 될 수가 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요것만 알아두면은 틀릴 건 없어요. 자, 그러면은 법규명령은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대내외적 구속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추상적인 규정으로, 일반 추상적인 규정이라는 것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국민을 구속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라고요. 일반 추상적인 거니까. 그래서 규정으로서 법기성을 가진다, 법으로서 인정한다. 이 말은 법기성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을 쓸 수도 있고 대내외적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써도 맞아요. 다른 말로 쌍면적 내지는 양면적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써도 맞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써도 맞는 말이라고. 요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복귀성. 자,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법령. 자, 상위명령 나오면 자동으로 뭐 생각해야 돼요? 대통령령, 그 다음 총리령, 부령. 자동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상위명령이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 이거 맞는 말이 되겠죠. 위임명령이니까. 그 다음에 너무 쉽게 나왔어요. 조례를 제정하려면 지방의회 의원이 제정합니까? 장이 제정합니까?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정하는 거죠. 지방의회. 그런데 여기 뭐가 붙었어요 지금? 장이 붙었죠. 장이 붙은 것은 장은 뭐를 만들 수 있어요? 규칙을. 그러니까 장을 빼야지. 장을 빼면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돼. 자, 요거
제가 이거 이제 나올 때가 됐다고 요거 처분의 재심사하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이 있잖아요.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으니까 정리 잘 해두셔야 돼요. 지금 나왔습니다. 행정기본법상 재심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재심사라는 것은 1번에서 아주 중요한 거 요거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질문을 되게 많이 합니다. 당사자는 보세요. 당사자는 처분이 요렇게 행정심판, 행정소송, 쟁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제수단이죠. 및 그 밖에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는 민사소송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다 생각해 보세요.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그럼 다툴 수 없게 됐다는 것은 구제 방법이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제 받을 방법이 없죠. 없을 경우라도 한 번 기회를 더 준다는 거죠. 한 번 기회를. 어떤 기회를 더 주냐면은 당사자에게, 당사자는 행정청하고 지금 관련된 당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당사자에게 이제 요러한 요건이 있는 게 요건이 이제 두 가지 보시면 두 가지 요건이 이제 주로 세 가지 요건인데 두 가지 요건이 주로 이게 나와요. 시험에 이렇게 보세요. 뭐냐면은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 주었을 것을 자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새로운 증거가 있는데 이미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 밖에 쟁송을 할 방법이 없어졌어요. 이럴 때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게 재심사라고. 한 번 기회를 주는 게 재심사예요. 그런데 뭐는 재심사에 넣지 않냐면은 제재처분하고 제재처분은 이미 실전에 가서 노래방 영업 정지 처분하는 거 이미 그걸로 끝난 건데 그건 재심사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 강제에서 즉시 강제는 이미 끝나는 거잖아요. 하명이 전제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하명이 전제가 되는 강제 집행은 재심사를 할 수 있는 성격들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재심사를 한다라는 것은 한 번 기회를 다시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제재처분이나 이렇게 제재처분이나 강제를 제외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문제가. 이걸 제외하는 우리 훈련 많이 했어요. 이런 거. 훈련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상황을 얘기를 많이 해주잖아요. 이거를 제재처분이나 강제를 제외하는 이유는 이미 요것들은 재심사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재심사는 뭐라고 해? 기회를 한 번 더 준단 말이에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나 뭐 그 밖에 소송을 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이 없는데 새로운 증거가 나온 거예요. 이럴 때 다시 한번 재심사를 행정청에다 요청해라 라는 제도거든요. 구제제도. 그런데 제재처분이나 강제나 그 다음에 뭐도 제외야. 여기에서 법원에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도 제외. 왜?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면 뭐가 문제가 돼버려? 귀판력이 문제가 돼버리지. 요것도 제외입니다. 그래서 이건 애울 게 아니야. 상황 파악만 하면 안 애워도 애워져. 제재처분이나 강제나 유죄 판결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유죄 판결이에요. 확정 판결 대부분 확정 판결이잖아요. 이럴 때는 기판력이기 때문에 요것들은 전부 다 제외야. 포함해서 틀린 겁니다. 요 부분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요거 조심하시고 재심사의 신청은 자 요런 것들 당사자가 자 요것도 오답 포인트입니다. 과실 없이가 아니라 요거 나오면 틀릴 확률 높아. 자 우리 여러분들 교재에는 중대한 과실 표기해 놨을 겁니다. 과실만 갖고 안 돼요. 중대한 과실 없이 해야 돼. 그냥 과실만 넣어놓으면 안 된다고. 중대한 과실 요거 오답 포인트입니다. 이런 경우에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재심사의 신청은 당사자가 자 최초의 숫자가 나오면은 무슨 날로부터? 안날로부터 연장이 들어가면은 다음날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다만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 5년이 지나면은 신청할 수 없다. 불가지역력이 발생해 버린 겁니다.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에 자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딱 똑 떨어지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 내용은 요 완전히 요 암기 포인트가 아니죠. 완전히 이해 포인트죠. 이해만 하시면 돼. 자 요건 너무 쉽게 나왔어요. 요것도 이제 요거 하나만 요거 별표 어디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승진 기출 승진 해설하는데 이렇게 많이 앉아서 하는 것도 처음이네. 나 혼자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들으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들어버리네. 나도 좋네. 혼자서 막 얘기하는 것보다. 뭐 꼬아요? 봐봐요. 요 단어. 경찰관, 쪼개지 말고. 경찰관 평균인하고 사회 평균인은 구분하셔야 돼. 이게 이미 기출 한 번 됐어요. 사회 평균인은 어디서 나오죠? 사회 평균인. 풍속에서 나와. 그렇죠. 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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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속에서 나와요. 사회 평균. 생활안전파트에서 나옵니다. 여기는 무슨 평균이에요? 경찰관 평균이에요. 보호조치에서는. 음란행위 찾을 필요 없습니다. 음란행위 음란행위의 기준은 사회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요 두 개 구분하셔야 돼요. 요거 아주 이미 기출이 된 거니까 요것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미병부는 무슨 대상자예요? 임의 보호조치 대상자이기 때문에 거절하면은 보호조치 못해요. 네, 그래서 틀린 게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대인적 즉시강제라는 거, 술에 취한 사람, 요거는 강제보호조치 대상자죠. 쪼개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요거, 경찰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이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치료 위임 계약이라면 경찰이 권한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경찰은 권한을 가진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거고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지, 위험해서 병원에다가 이송시켜주는 거, 그 이상은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 위임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 잡았나요? 너무 쉬웠어요. 자, 요거 40번 문제에서 가장 고급 문제가 12번 문제. 제가 봤을 때 고급 문제, 퀄리티 있는 문제. 지금까지 지금 두 문제 정도가 지금 보세요. 지문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죠. 이게 고급 문제입니다. 고급 문제. 고퀄리티. 아주 고급 문제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이게 박스 문제로 나온다. 거의 정답률 저는 10%대라고 봅니다. 이게 준비 안 한 사람들은. 우리 연습 엄청 많이 했거든요. 요거 자, 보세요. 경직법에서 경직법과 착용 장치 운영 규정대에 관한 규정까지 딱 넣어가지고 착용 기록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고퀄리티 문제냐면은 이거 1번 지문은 봐봐봐.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또는 직후 이고 플러스야. 모두 요건을 갖춰야 돼. 여기에 이거나 그럼 오답이야. 요거 또는 요거 하면 오답이라고. 이 둘을 포함시켜야 돼. 반드시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고 모두 갖출 것 써놨을 겁니다. 법조문에. 이고 증거 보존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는 경우 범죄 수사를 위해서 경찰 착용 기록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두 가지를 다 포함시켜야 돼요. 어때, 느낌 왔어요? 자, 그 다음 경찰 착용 기록 장치 기록대에는 대상자로부터 기록의 요청이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착용 기록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건 뭐 가장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중요한 거예요. 거기 보면은 제가 이제 그 모의고사에서도 강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감옥, 다목 요런 느낌 봐. 요거는 여기 지금 착용 규정에 해당되는 겁니다. 도로교통법하고 플러스 뭐가 있었죠? 집시법이 있어요. 집시법. 집시법상 집시 현장. 요거는 뭐에 대해서만 착용 기록 장치를 사용할 수 있어요? 증거 수집을 위해서만 가능하지 현장 기록을 위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고급 지문이라는 게 1번, 3번 다 고급 지문. 요거는 반드시 법조문을 가지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법조문 가지고 여러 번 연습하셔야 돼. 지금 이게 계속 노출되고 있거든. 계속 기출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테러 방지법상 테러 활동을 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 때문에 틀렸어요. 자, 요거는 사용할 수 있는 요건에 들어가. 상당히 좋은 고퀄리티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요것도 일반적인 내용이 박스 문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요것도 아주 뭐 많이 등장한 손실보상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손실보상은 경직법 법률하고 시행령인 여기에 이제 규정돼 있는데, 자, 안날로부터 몇 년? 이거 조심해. 안날로부터 몇 년?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다음 날 절대 아니에요. 몇 년? 5년. 요거 조심하시고, 요거 조심하시고. 자, 그다음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누구를 말하죠? 보상금 지구 청구서를 받은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경찰청장, 시도청장을 지칭하는 겁니다.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자, 최초의 숫자 나와 있으니까 뭐 날로부터 며칠? 60일. 60일 안에 결정하기 어려우면은 봐봐봐. 이제 연장이니까 나중에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나중은 반드시 무슨 날로부터? 이게 60일, 20일만 외우시면 안 된다고. 날로부터 다음 날부터. 이게 요즘에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까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오답 포인트. 잘 나오는 오답 포인트에 요게 요 동글뱅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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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동글뱅이들이 전부 다 오답 포인트들이에요. 요게 오답을 만들 수 있는 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요것도 외울 게 아니에요. 지급 청구서를 받아봤더니 손실보상 결정권자가 청구인에게 이게 요것만 가지고는 이게 보상을 해줄지 말지 이게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느낌이 안 오면 보완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보완 요구하면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보상해주는 60일, 20일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잖아요. 이 기간 안에 이걸 넣을 것인가 이 얘기에 넣으면 안 되지. 이거는 집행하는 절차가 아니니까 보완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산입할 수 없다. 60일, 20일에 기간 계산을 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봐봐봐.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청구인이 같은, 요게 키워드에 같은 청구원인으로 똑같은 걸 다시 청구해. 요거는 무슨 사유야? 항상 기각이 나오면 각하를 대칭구조로 생각해. 의심을 해야 돼. 그래야 답이 보여요. 항상 기각 나오면 뭘 생각해 주시라고 경찰학에서는? 각하를 생각해 주시라고.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하면 이건 각하 사유야. 검토 자체가 할 필요가 없는 가치가 무가치한 것이 각하 사유. 이게 아직 안 보였다면 아직 정리가 덜 된 거예요. 이것은. 알아듣겠어요? 꼭 체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것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 단순 반복 업무는 숫자로 움직여요? 머리로 움직여요? 숫자로 움직이기 때문에 좁아요? 넓어요? 넓다라는 것은 우리 경찰 조직으로 말하면은 경찰 인원수가 많다 이런 얘기고, 좁다 그러면 인원수가 적다는 얘기예요. 단순 업무를 하는 곳이 지구대 파출소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구대 파출소는 인원으로 움직이잖아요. 넓다. 전문적 사무 담당하면은 좁다. 경찰청으로 올라갈수록 좁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너무 쉬워요.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자, 지시문서가 나오면은 무슨 문서와 대칭구조로 비교해 주셔야 돼? 법규문서. 법규문서는 헌법법률 명령 조례 규칙 같은 요거를 문서로 해주는 것을 법규문서라고 해요. 지시문서는 이런 것들이 뭐에 행정규칙 같은 경우를 문서화한 거예요. 야, 이게 지문 2개로 등장했네. 요거 오답 포인트가 이거예요. 결재권자가 문서에 서명하면은 문서로서의 효력이 문서로서의 성립한다. 이렇게 성립. 그 다음에 수신자에게 자유 도달입니다. 도달주의가 우리나라 통설 판례 개념이 도달을 함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요거를 2개 바꿔치기해서 오답을 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도달을 발송으로 바꾸어서 오답을 빼는 거. 정확하게 맞는 내용입니다. 보세요. 덜렁대면 이 문제도 많이 틀린 문제예요. 5일만 뒤져라 외워놓으면 최초의 숫자 앞에는 반드시 뭘로 나오라고 그랬죠? 최초의 숫자 앞에는 날로부터. 그런데 다음 날에서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건 덜렁대면 안 돼. 의외로 쉬운 문제 같은데 덜렁대서 잘 틀릴 수 있어요. 이런 거 정리 잘 하셔. 행정절차법 너무 쉽게 나왔어요. 이것도. 행정절차법. 이 지문은 2004년도인가? 아무튼 20년 전에 기출된 지문이에요. 우리 이촌기에서만 보이는 실무종합 OX 이게 버릇이 돼서 실무종합이죠 지금. 그럼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행정조사는 행정조사 기본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묻는 게 뭘 물었어요? 행정
절차법 물었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송달 받을 자가 동의한 경우, 그러니까 정보통신망이니까 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 얘기야. 동의할 때 이메일로 보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요거 오답 포인트 요거죠. 행정청이 지정하는이 아니고 송달 받을 자가 지정을 해야 돼. 지정할 수 있다야 하여야 한다야? 하여야 한다 이제. 왜냐하면 이메일 주소 알려줘야만 보내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뭐 할 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입력될 때 도달된 것으로 본다. 다 이게 오답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오답 포인트 잘 보세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인데 이게 자취복귀로만 애워놨다가는 안 돼요. 뭐로 나올 수 있어요? 조례나 규칙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20일, 40일, 20일. 감찰규칙도 쉽게 나왔어요. 감찰규칙도. 여러분들 감찰규칙에서는 제가 강조한 게 뭐냐면은 감찰관, 소속기관장, 감찰부서장, 상급 경찰기관장 4개만 조심해라고 그랬죠. 이 4개 조심하면 이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요것만 구분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이 내용도 보시면은 자, 관할구역 밖에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면은 관할구역 밖에서 활동하려면 누구 지시가 있어야 돼? 상급 경찰 기관장의 지시인 게 키포인트가 요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은 감찰을 해봤더니 아이고 솔선수범하는 직원도 있고 의무 위반하는 사람도 있고 최종 보고서를 보고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감찰을 해봤더니 이제 아주 일 잘하는 모범생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누구에게 보고해야 돼? 소속 기관장이 보고해야 되잖아. 그럼 감찰부서장이 보고했다. 이렇게 하니까 틀린.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암기가 되는 거야 이게.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감찰 규칙을 공부하실 때는 지금 제가 4가지 얘기해 드렸잖아요. 감찰관이 해야 할 일, 상급 경찰 기관장이 해야 하는 업무가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에 감찰부서장이 행하는 일, 소속 기관장이 행하는 일, 4가지만 조심해서 포인트 잡아가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마찬가지. 요거 하나. 감찰관은 검찰, 경찰 그 밖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제 이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마지막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거 아니 한다 오답 포인트. 요것만 조심하시고. 요거 조심하셔야 돼. 청탁금지법입니다. 너무 쉽게 나왔어요. 다른 건 설명할 거리가 없는데 2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너무 쉬운데. 자, 이런 것들은 설명할 필요. 각급 학교의 장, 각급 학교 장, 학교 법인 나오면은 상한가가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공무원이나 이제 유관단체가 4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조심. 여러분들 공직자 등이 요거 나오면은 240 기억나나요? 240, 123인데 공직자는 2가지 있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하나 있고. 왜? 공직자 등이 제3자를 위해서 부정청탁하는 경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 요거는 뭐예요? 부정청탁을 받고 그대로 업무를 수행했으니까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1, 2, 3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 내용입니다. 윤리강령 여지없이 나왔는데 이것도 아주 종합적으로 열심히 연구했다는 게 느껴져요. 이게 막 여기저기의 거를 그냥 그 짬뽕 라면 만들시 막 짬뽕을 열심히 해놨어요. 이런 걸 보면은 저 출제하는 분이 노력을 했다는 게 보여지거든요. 자, 보세요. 윤리강령. 요런 걸 보면은 그냥 보지 말고 요거를 뭐 해라고 그랬어요? 암기해야 돼, 암기. 연도. 경찰 윤리 현장은 몇 년도에? 1966년. 경찰 서비스 현장은 1998년. 그 다음에 경찰, 새경찰 신조 502 시작되기 전 새경찰 신조. 그 다음에 경찰 현장은 1991년. 자동으로 툭툭툭툭 나와야 돼. 아무 생각 없이. 그 정도 나와야 돼. 본인이 얘기하고 본인이 놀래요. 그 정도 반복해서 공부한 거예요, 지금. 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순서상 틀렸고, 지금 순서를 물었으니까 순 그러니까 틀렸어요. 그 다음에 채소주의는 이해가 안 되면 무슨 주의? 뭐라고 생각하면 돼? 소극행정.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 다음에 경찰 현장입니까? 경찰 윤리 현장입니까? 이거 아버지 조심해라고 그랬어요.
치인다, 의다, 깨검, 공양, 근성 이 내용이잖아요. 그럼 봐봐. 깨검 나오죠. 깨검, 친, 의, 공, 근깨 많이 외웠죠 우리? 요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 보시면 요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공무원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입니다. 요거 대통령령이에요. 요거의 하위 내용인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요거는 훈령에 해당되는 겁니다. 행정규칙. 요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것도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이충방입니다. 이충방. 하하하,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한번 나왔는데 승진해. 그러니까 출제하시는 분이 도는 것 같아요.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요 경희공채도 출제해보고 승진도 출제해보고 채용도 해보고 이렇게 한번 출제 들어가면 그래도 그렇잖아요. 어. 보상금 나오면은 지급할 수 있다. 뭐 나오면 보상금 나오면 지급해야 한다. 앞에 뭐가 붙고 국민권익위원회. 요 구분 잘해 두시면 됩니다. 요. 그런데 포상금 나오는데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오답 포인트. 보세요. 할 수 있다 해야 된다가 계속 나오죠. 나머지 여러분들 청탁 이충방에서 고위공직자는 누구를 말하죠? 치안감 이상 또는 및 시도청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봐봐봐. 여기 무슨 단어가 3년 벌써 나오면 무슨 단어를 찾아야 돼? 사적이란 단어 안 나오면 전부 다 3년이고, 사적이란 단어가 등장하면은 요거 몇 년? 2년. 이적의 다행이다. 이적, 사적. 이렇게. 나머지 부분들은 뭐 배우자까지 포함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21번을 보세요. 21번 보시면 사회학적 범죄학 그런데 요것도 되게 그 간단한 것 같지만 정의를 개념을 종합적으로 이게 출제를 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머튼 나오면은 누가 나와야 돼요? 머튼에 이제 아노미 이론인데 아노미를 긴장 이론으로 바꿔놨잖아요. 머튼 나오면 또 누구? 듀리켐이 저 이렇게 듀리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요것도 오답 포인트예요. 오답 포인트. 구조를 과정의 문제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아싸 하이문화 구조 그랬잖아요. 이게 요런 말을 놓치시면 안 된다고. 요런 것들을 놓치시면 안 돼. 그래서 하위 계층의 목표 달성 좌절이라는, 그러니까 목표와 수단과의 괴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아노미 현상이 발생한다. 이제 이렇게 하면 뭐든 이렇게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 뭐라고? 구조까지. 요거 과정하면 오답 포인트. 요것도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좌간염 나오면은 네크레스의 견제 이론. 좌간염 때문에 이런 범죄 환경에도 불구하고 노출되지 않는다. 허시가 나오면은 사회 연대 또는 유대 이론, 연대 이론 내지는 유대 이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착, 전념, 참여, 믿음을 써도 되고 신념을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유대가 약화되게 되면은 범죄로 간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 하위 문화 이론이 딱 등장하면 두 가지 누구라고? 요렇게 코엔과 코로 밀러 맥주 마신다 이렇게 해라고 그랬죠. 코엔 밀러 하위 문화 이론이죠. 자, 그런데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중류계층에 대한 반항은 코엔이야. 코엔. 중류계층에 대한 반항을, 그러니까 반항이 아닌 그랬어요. 아닌. 중류계층에 대한 반항이 범죄다 이렇게 나온 게 바로 뭐라고? 코엔이에요. 코엔. 이게 반항이 아닌 하위 문화의 가치와 규범이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본다. 요것은 누가 주장한 거예요? 밀러가 주장한 거예요. 밀러가. 그러니까 요 틀린 거예요. 요게 이제. 그러니까 요게 앞부분 요 반항까지는 코엔이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아닌 요거 가치 규범이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본다. 요거는 밀러예요. 밀러 뒷부분은. 그래서 주어가 밀러로 가야 돼. 자, 요것도 보시면은 요번에 문제를 보면은 출제하는 교수가 되게 종합 문제로 막 여기저기에서 막 갖다 넣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보여요. 절대로 단타로 안 넣어놨어요. 복합적으로 다 넣어놨어요. 문제를. 이 두 가지는 합리적 선택 이론 누가 주장했죠? 클락과 코넷이죠. 일상활동 이론은 누가 주장했죠?
코헨과 펠슨, 코펠이라고 그랬죠. 이거 학자 이름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집합효율성 이론은 누가 주장했죠? 집합효율성, 샘슨이죠. 그럼 요거 절대 누구는 안 들어갔죠? 경찰관은, 관은 안 들어가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이게 샘슨의 집합효율성 이론. 그 다음에 방어공간 이론은 누가 주장했죠? 뉴먼, 새로운 남자. 그죠? 셉티드를 주장한 사람은 누구이죠? 제퍼리 셉티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그래서 합리적 선택 이론은 뭐에 바탕을 두는 거죠? 고전주의에 바탕을 둔 게 합리적 선택 이론하고 뭐가 있었죠? 억제 이론이 있죠. 그러면은 요거는 자유의지를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 결정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래서 의사 비결정론. 그런데 결정론에서 틀린 거예요, 이게. 너무 쉽게 나왔어요. 나머지들은 요 일상활동 이론은 범, 대, 부. 또 하나 뭐가 있었죠? 비, 바모델, 밸류, 이너시아, 비저빌러리, 액세스. 요거 A는 요거 조심하세요. 써봐야 돼. 액세스, 앱센스가 아니에요. 액세스 이렇게 가시면 돼. 나머지는 뭐 보시면 될 것 같아. 유실물이 한 문제 나왔어요. 유실물. 자, 유실물은 숫자만 잘 보시면 돼. 7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은 습득자가 소유권이나 보상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럼 보상금은 100분의 5에서 100분의 몇 가지? 20까지. 그러면은 6개월이 있고 그 다음에 3개월짜리가 있는데 6개월은 원주인에게 찾아가란 얘기고 3개월은 누가 찾아가란 얘기예요? 습득자가 찾아가란 얘기예요. 그 문제예요, 그냥. 이게 쉬운 내용이야. 요것만 알면은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취득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 그러면 이게 물건을 주운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왜? 주운 사람이죠. 주운 사람이니까 몇 개월로 가야 돼? 3개월로 가야지. 1개월은 있지도 없어. 6개월 아니면 3개월 이렇게 나오니까. 나머지는 보셔도 됩니다. 워낙 쉬운 내용이고. 요것도 미수범 처벌 규정인데 너무 쉬운 내용이에요. 미수범 처벌 규정. 요 내용도 뭐 제가 설명할 방법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셔도 될 내용인데, 요게 이제 뭐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알선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어불하는 요건 미수범 처벌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있는 내용 정도만. 근데 요거 하나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하나 물어봅시다. 넘어가려다가 요게 눈에 들어와서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 성기를 포함 이렇게 나오면은 틀린 말이에요. 이게 나올 확률이 있어. 왜 성기는 제외할까요? 아는 사람. 강간. 그렇죠. 이게 성기는 뭐 강간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성기를 제외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뭘 놓쳤냐면은 아동 청소년 아청법에서 성의 개념을 이제 간과한 거야. 놓친 거야. 아청법에서 성의 개념이 뭐죠? 성교행이잖아요. 성교행이. 성교행이 그 다음에 요게 뭐예요? 유사성. 이런 게 유사성행위가 해당되죠. 성교행위가 따로 있잖아요. 성기에다가 집어넣는 거. 이건 따로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유사성행위에 넣을 필요는 없죠. 강간 말 써도 뭐 상관은 없겠죠. 그 다음에 성적 수치심, 그 다음에 자유행위. 요걸 생각하시면은 성기를 제외하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성기는 성교행위로 따로 개념이 하나 등장돼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외워놨다가 성기 죄인데 포함하면 이건 틀린 말이 되는 거야. 이게 정말로 이게 불이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오늘 문제만 풀어보셔도 알겠지만 이런 유형의 뉘앙스의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까 제재 처분이라든가 강제 이런 거 제외되는 거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자, 고소고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소고발 관련해서 이제 형사소송법에도 관련이 있고 뭐 수사에도 관련된 경찰 수사규칙은 요거 행안부령이거든요. 행안부령. 자, 여러분들 요거의 핵심은 형소법, 그 다음에 수사 준칙,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경찰. 자, 요렇게 제가 정리해드린 기억날 겁니다. 수사 규칙, 그 다음에 범죄 수사 범죄 수사 규칙이 있어요. 요게 이제 훈령이에요. 요게 행안부령이고 요게 대통령령이고 요게 법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뭘 물었냐면은 요 두 가지를 물은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그럼 여러분 시험에 잘 나와. 수사준칙도 잘 나오고 요거도 잘 나오고 요거도 잘 나오는데 보시면 범죄수사규칙상 고소고발은 말도 안 되는 게 관할구역이 어디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질문 던져볼게요. 아, 저희 관할이 아닌데요. 잠깐 기다려 보세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놓쳐버렸어. 요게 뭐예요? 관료제의 문제점 중에 동조과잉이에요. 요런 게 목표의 전환. 요런 게 동조과잉이라고 그래. 요런 거를. 그러니까 112 신고도 전부 다 관할구역 없어요. 112 신고도. 이게 너무 쉽게 나왔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셔도 될 내용이 뭐 수리한 날로도 3개월 이내에 수사를 해야 된다. 이건 한 번만 읽어봐도 될 내용입니다. 통비법에서 긴급 통신 제한 조치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 형소법에서도 출제가 될 수가 있고 실무종합에서도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자, 요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너무 이것도 쉽게 나왔어요. 대개 경우 48시간인데 항상 강조한 거 통비법에서는 36시간 이내가 긴급 통신 제한 조치. 너무 쉽게 나왔어요. 아, 요거는 정성에 비해서 너무 오답 빼는 게 너무 쉬웠어요. 정성에 비해서. 이건 출제하다가 조금 에이 이런 거 하나 넣자 그냥 한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출제를 하다 보면은 좀 그럴 때 있거든요. 아, 그럴 때 있어요. 아, 그러면 컨트롤 C에서 그냥 컨트롤 V 이럴 때 있어요. 아니 사람인데. 왜 꼬아요? 요게 이제 좀 그런 유형인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 그 긴급 통신 제한 조치를 다 배우시니까 검사 사관은 범죄 수사를 위한 주체예요. 정보 수사 기관장은 국가 안보를 위한 수사의 주체예요. 요걸 일단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업무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것, 그 다음에 조직범죄, 중대한 범죄 이런 거 등등등 나와 있는데 도저히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는 도저히 정상적인 통신 제한 조치가 안 될 것 같으니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 제한 조치, 여러분들 통신 제한 조치가 뭐예요? 검열이나 감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원래는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비밀을 보호해 줘야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통신 제한 조치를 범죄 수사를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통신 제한 조치예요. 그게 검열이나 감청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원래 그래서 긴급 통신 제한 조치를 할 때도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선착수 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거는 뭐 이제 뭐 비치해 준다. 뭐 긴급 검열서나 긴급 감청서 여러분들 요 검열 조금 전에 제가 검열이라는 표현을 썼고 감청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원래 검열이나 감청을 하는 게 통신 제한 조치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앞에 뭐만 붙이면 돼? 긴급이란 말만 붙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너무 쉽게 나왔어요. 여기에 이제 조심할 거는 다음을 위해서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과거에 개정 전에는 즉시 중지한다. 이걸로 끝났어요. 그러나 중지하고 플러스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폐기하여야 한다. 요거까지 플러스가 돼야 돼. 반드시 폐기 조치까지 해야 됩니다. 없애야 돼. 검열이나 감청할 때. 작물수배서인데 요거는 너무 억지로 만든 것 같아. 조금 수준이 지금 40문제에서 가장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 조금 아마추어적인 문제 같아요. 요거는. 막 이거 꼬려고를 했는데 전부 다 답이 보여요. 조금만 보면. 뭐 이거 뭐 문장이 다 비슷비슷하고 이게 너무 요거는 40문제 중에서 가장 예, 로우 퀄리티. 왜냐하면 이제 요거 보시면은 특별 중요 작물 숲에서 그 다음에 중요 작물 숲에서 그 다음에 보통 작물 숲에서 딱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오면 돼요? 홍, 청, 백 이렇게 하면 끝나요. 홍색, 청색, 백색. 그 다음에 여기 수사본부를 여기 설치하고 여기는 수사본부 설치 이외 여기는 그 밖의 사건에 관한 이렇게 하면 이게 끝나는 거거든요. 요거 요 정도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가지면 문제 다 풀어요. 그런데 문제를 막 꼬려고 했는데 답이 다 보여버리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아요, 이게. 네. 특별 중요 작물숲에서 작물숲에서 보통 작물숲에서 홍색, 청색, 홍청백 이렇게 홍청백 이렇게 가시면 돼. 요 정도면 아마 문제는 없을 겁니다. 요거는 보셔야 돼.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은 한 번씩 득득 나와요.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앞에 주어가 누가 등장하냐면 경찰서장이 등장하면은 유치원 보호관이 등장하느냐 경찰서장이 등장하느냐 이게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요 전반적인 지휘 감독 나오면 경찰서장 들어가면 돼요. 전반적인 지휘 감독은 얼마 전에 그 여러분들 그 저 뭐 피의자 유치민 호송하는데 무슨 그 경위 저 하고 이렇게 또 사고 난 적이 있잖아요. 이게 피의자 유치민 호송 규칙 한번 사고 났어요. 그 저기 그 있잖아요. 그 성추행 뭐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은 파면인가 해임당하고 또저 둘이 있잖아요. 2인 1조로 여경한 사람하고 남경한 사람을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 아마 그 언론에 나와 있는데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래서 이게 나올 확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자, 그다음에 요거 형사범과 구류처분을 받은 자, 요 둘이 같이 가둬놓으면은 유치장에 같이 가둬놓으면 누가 더 불리해져요? 누가 더 겁나고? 형사범은 이게 살인한 사람하고 유치장에 같이 요 구리 처분한 사람 돈 5만 원 안 내가지고 같이 앉아 있으면 우슈,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게. 자, 그다음에 19세 이상자와 미만자 누가 더 불리해요? 미만자 17살. 야, 이리 와봐.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면은 14세 미만자가 아니면 같이 가둬줄 수가 있잖아요. 요런 경우. 그냥 읽지 말고 이런 거 생각하면서 지체 장애인 사건, 그 다음에 관련 공범자 등. 자, 이때 조심할 거. 유치실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 안 되면은 같이, 저, 처분을 같이 가둘 수가 있는 거죠. 같이. 그러니까 분리해 유치해야 된다.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체 장애인에 대해서는 신체 장애를 고려해서 처우를 해야 된다. 그러나 여기는 안 써져 있지만, 남자 유치인과 여성 유치인은 반드시 허용되는 범위가 아니라 허용 안 돼도 분리 유치해야 돼. 남자 여자 같이 노는 어떻게 할 것 같아? 요거는 예외가 없어. 허용되는 범위란 말도 안 돼요. 남성 유치인과 여성 유치인은 반드시 분리해야 된다. 요거 하나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출제 포인트라면. 그 다음에 요거를 오답을 내기 위해서 요거 머리 좀 굴렸어요. 야 이거 머리를 굴렸어요. 문장을 딱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들 조문을 보면은 요거 때문에 틀렸거든요. 검사해야 된다. 검사할 수 있다거든요. 와, 이거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는 건 문장 안에서 재량적 표현이 있느냐, 의무 표현이 있나, 요걸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요것만 가지고는 재량인지 의무인지 알 수가 없게 해놨어요. 그런데 원래 조문에서 뺀 게 있어요. 여기에. 조문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데 뭐 이런 문장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 야, 이걸 싹 빼놨어. 필요할 때 그러면 뒤에는 뭘로 끝나야 돼? 할 수 있다로 끝내야 돼. 야, 요 몇 번이죠? 그대로 조문을 읽어드리면은 요거 28번이죠. 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게 들어가 있어 중간에 이거 그대로 해볼게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야, 요 단어가 들어가면은 마지막에 뭘로 끝나야 돼? 할 수 있다로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중간에 이걸 빼놓고 검사해야 된다. 요것 때문에 오답을 냈어요. 그 다음에 동시에 3명 이상일 때는 요 경위 이상입니다. 경위 이상. 경위 이상.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체증 활동 규칙이 체증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증거가 될 것을 모은다 이 말이에요. 집회 등 체증 활동 규칙이니까. 그래서 여기 시도청 경비과장이 아니라 무슨 청 경비과장이냐면은 경찰청
경비과장입니다. 요거는 경찰청에서 다 취합을 합니다. 경찰청 경비과장.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 조문에 충실하려고 상당히 연구를 되게 많이 해서 냈는데 요거는 여기에도 오답 포인트가 나오고 그다음에 반기가 아니라 요거는 연 1회로 이렇게 이제 오답 포인트가 2개로 등장한다는 거. 최종 자료 관리 적절성 여부를 점검해야 된다. 누가? 경찰청 경비과장이 연일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0분 이상 체증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체증을 한다는 것을 계속 알려야 되고 체증. 그럼 요거 체증 활동인데 사실 이런 게 막 너무 복잡하게 들어갔는데 요거보다 더 확실하게 법으로 규정된 게 뭐죠? 오늘 배운 것 중에 오늘 우리 문제 푼 것 중에 경찰 착용 기록 장치입니다. 이게 경찰 착용 기록 장치 그런 게 체증 활동 이라고 보면 돼. 경찰 착용 요 머리에다 이리 쓰고 하든가 가슴으로 하든가 여기에다 이렇게 카메라 달고 다니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유튜브가 1인 같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이게 체증 활동이거든요. 이런 게 경찰 착용 기록 장치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이게 이동형 그 고정형이 있고 이동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어가 그러니까 내용은 체증 활동 다 똑같은 말인데 용어를 달리 이렇게 써요. 이런 부분들을 알면서 문제 푸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증거가 될 것을 모으는 것은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하나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필요가 없는데 최종 활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상당한 방법에 따라서 필요 최소한 비례 원칙이 적용되죠. 비례해서 체증해라 이런 얘기고. 자, 체증 용어는 3명을 한 계조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명을 한 계조로. 통합방위법입니다. 자, 요게 박스 문제로 나왔는데 하여튼 요번 시험 문제의 특징이 보세요. 우리 승진 시험의 요번에 특징이 뭐냐면 완전히 종합 문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짬뽕. 짬뽕. 요즘 시험 추세가 그래요. 종합적으로 집어넣어놨어요. 아마 40문제 중에서 가장 체감 난도가 가장 높은 문제가 이 문제라고 봐요. 왜? 박스형 문제에다가 미음번을 보시면 자 여러분들 요것도 요령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방호가 나오면은 대칭 구조가 뭐냐면은 통합 방위 요거와 대칭 구조를 가져야 돼. 통합 방위. 방호라는 단어가 나오면 통합 방위를 같이 동시에 생각하시라고. 통합 방위. 그러면 이제 여기 보세요. 먼저 국가 방위 요소를 자 통합하고 지휘 체계를 일원화한다. 방호보다는 뭘로 가는 게 좋아? 통합 방위. 통합 방위. 요 단어가 나오면 통합하고 국가 방위 요소를 통합하고 체계를 일원화해서 국가를 방해하는 요런 게 일원화 통합 방위란 통합한다 요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요 지문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혼란이 있었을 겁니다. 이 숫자로 박스 개수 문제라 가장 이 40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그래도 높다고 보시면 돼요. 자, 국가 중요 시설은 누가 지정하죠? 톡 튀어나요. 국가 중요 시설은 누가 지정해? 국방부 장관이 관계기관장과 협의해서 지정하죠. 국방부 장관이. 그래서 공공기관 요런 것들을 그 중요한 심각한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이러한 시설을 국가 중요 시설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자, 네. 갑종 나오면은 보세요. 어떻게 갑종, 을종, 병종. 지휘 감독을 누가 해? 지휘 통제. 누가 지휘 통제를 해요? 저 보세요. 갑, 통지, 을, 지, 병, 지시함. 아무튼 갑종사 때, 을종사 때 통합방위법이 나오면 이거 딱 시험지 때 써놓으세요. 다 걸리니까. 이거 뭐예요? 통합방위본부장 그다음에 지역군사령관 그다음에 지역군사령관 그다음에 지역군사령 시도청장 함대사령관 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을종 사태니까 무슨 사태를 대칭 구조로 머리에 생각해야 돼. 갑종, 을종, 병종.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예상되거나 그러면 무슨 사태예요? 예상되거나 병종이지 병종. 병종. 갑종은 뭐예요?
대량 학살, 그 다음에 을종은 일부, 제한된 지역, 그 다음에 병종은 예상되거나, 이렇게 개념 잡으라고 그러죠. 포인트. 요거는 병종에 해당돼요. 병종. 요 지요. 지시함 이렇게 나오지. 병종이야, 병종. 을종이 아니라 병종. 이래야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디귿번의 키워드가 뭐예요? 이 단어만 보면은 답이 나와야 돼요. 방어 지원계획. 방어 지원계획은 지시함 중에서 국가 중요시설이니까 함대 사령관은 함대는 무리해서 다니는 건데 이건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역군 사령관과 시도청장이 돼야 됩니다. 요거가 되면은 안 됩니다.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해서 암기 포인트를 잡아가시라고. 방어 지원 계획은 지시가 된다고. 방어 지원 계획. 자, 그 다음에 요거 리을번의 핵심 단어가 뭐예요? 키워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단어가 안 보이면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공부 안 된 거예요. 무슨 그렇죠. 이거죠. 둘 이상의 시도청에 걸리는 병종 사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나 보세요. 갑종이 하나 있고 플러스 둘 이상의 을종, 그 다음에 둘 이상의 병종. 지금 이게 병종이에요. 그 다음에 을종, 병종.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놨잖아요. 여기 누구?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지시함. 이러면 끝나죠. 정리됩니까? 정리돼야 돼요, 지금? 예, 예, 정리가 돼야 돼요. 요거. 국방부 장관, 건의권자가. 그 다음에 여기는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여기는 지시함.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병종, 둘 이상의 병종이니까 여기에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여기 들어가면 되겠고, 우리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어디 있어요? 그렇지. 행안부 장관은 이렇게 상황이 발생할 때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요것만 잘 정리하시면 돼. 나머지는 뭐 아무튼 여기 니을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미음 때문에 방어가 나오면은 뭐와 대칭구조로 잡아가시라고? 통합 방위 개념을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테러 취약시설은 이게 이제 규칙까지 이렇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럼 테러 취약시설의 지정은 누가 하냐면은 경찰청장이에요. 경찰청장이. 공간지역이라는 것은 요거는 뭐 이 주거를 포함해 공간 목적으로 사용돼. 이게 키포인트예요. 공간 목적으로 사용해. 요거는 맞는 말이고. 자, 요거는 그러니까 요번 시험의 유형이 어떻게 그냥 출제하는 교수님이 아주 그냥 복합적인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그리고 문장 안에서 막 꽉. 요거는 뭐냐면은 이게 오답 포인트가요. 요것도 오답 포인트고 요것도 오답 포인트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A등급, B등급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오면은 A등급, B등급, C 다중이용시설 광일제, 야 비광일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광일제, 쪼개지 말고 광일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광일제, 광범위한, 일부, 제한된 그렇게 해보세요. 광일제 A등급, B등급, C등급.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 중대한, 상당한 이게 이제 오답 포인트거든요. 요렇게 요것만 딱 정리해 놓으면 끝나버립니다. A, B, C 등급. 그러면 여기 봐보세요. 제한된 나오면 제한된 그럼 무슨 등급이에요? C 등급. 결정적인 영향 여기까지 딱 끊으시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 그럼 여기 몇 등급이에요? A 등급. 그러니까 C 등급하고 A 등급을 넣어놓고 주어는 몇 급으로 넣어놨어요? B급.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다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요거 하나면 끝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할내 다중 이용 이런 점검인데
요 내용도 요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경찰서장입니다. 이게 서장인데 여기 시도청장에서 틀린 겁니다. 경찰서장이 다중이용시설은 점검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A급이 있고 B급, C급 요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A, B, C급인데 A급은 3개월마다 1회, 여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이렇게 구분하시면은 이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세요. 이런 경찰서장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분기 1회 아무 내용도 넣어놓지 않고 분기 1회만 넣어놨어요. A 등급인지 B등급, C등급인지 이거 넣지도 않고.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용 이동장치. 요즘에 대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개인용 이동장치를 알기 위해서는 요거 알으셔야 돼. 교통경찰에서. 자동차 등하고 이 문제도 난이도가 있어요. 이 문제는 난이도가 있어요. 난이도가. 퀄리티도 고퀄리티인데 고퀄리티라기보다는 좀 지엽적인 난이도가 있어요. 이때 자동차 등은 여기 등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말하는 겁니다. 요거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모르면 이 문제 못 풀어요. 그 다음에 자전거 등이 나와요. 이때 등이 가리키는 게 바로 뭐라고요? PM을 말한 게 개인용 이동장치. 이걸 아셔야 돼. 그러면 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서 파생된 게 PM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규정해 놓은 게 1번 지문이에요. 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서 시속 225km 이상 운전할 경우에 작동되지 않고 중량이 30kg 미만 요런 거를 그다음에 무슨 양? 전부 다 교통경찰은 안 나오면 행안부령으로 다 가시라고. 대통령령 나오면은 다 거의 틀리다고 생각하시고 행안부령으로 다 가시라고. 거의 이렇게 가시면 돼요. 요것도 오답 포인트. 맞는 표현입니다. 1번은. 2번도 봐보세요. 2번. 요런 게 이제 전동 킥보드나 전동 이륜 평행장 요런 게 PM에 해당되는 것들이거든요. 요걸 디테일하게 넣어놨어요. 그러면 전동기 동력으로만 이게 요런 것은 한 명이 운전해야 되죠. 전동 킥보드 한 명, 그다음에 전동 이륜 평행차 있잖아요. 그 타고 다니는 거 봤죠? 그거 한 명이 타야 돼. 그다음에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2명 승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2명 승. 만약에 위반하면은 범칙금 얼마? 4만 원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를 오답을 뺐는데 정말 지엽적인 내용을 오답을 뺐어요. 요게 이제 지엽적이에요. 보시면은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안부령으로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정하는 신체 장애인이 개인용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 이게 아니고 뭐를 운전하는 경우?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이걸 지엽적으로 내놓은 거예요.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보도는 누구만 다니는 거예요? 차가 다니는 거예요? 보행자가 다니는 거예요? 보행자가 요게 운영할 수. 근데 여기는 개인용 이동장치 운전자는 이렇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또 주어가 자전거 등 이렇게 했기 때문에 등이 이렇게 개인용 이동장치로 들어가도 이건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알겠지만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으로 안전표시를 지정한 이런 서행을 하고 보행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일시 반드시 정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개인용 이동장치 여러분들 차의 개념에서 보시면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있는데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자전거는 보도나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이럴 때에는 뭐 해야 되고 끌고 가야 된다. 이 개념입니다. 이 개념. 끌거나 들고 보행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끌고 보행해야 된다. 뭐에 대해서만?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자전거만. 그럼 여기에는 뭐도 들어가? PM도 들어가는 거지.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서 파생된 거니까요.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네, 요 포인트입니다. 요 포인트. 요걸 천천히 잘 정리해 보세요. 네, 찍어서 정리해 보세요. 자, 그다음 요거는 판례인데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2개 판례, 3개 판례는 읽어보셔도
이게 나오는, 워낙 많이 나오는 판례들이고, 여러분들이 또 강점이 있으니 요것만 설명드릴게요. 오답 포인트만. 요것도 오답을 내려고 꼬고 꽈놓은 거예요. 그래, 잠깐 좀 매끄럽지는 않아요. 내가 봤을 때는.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을 경직법 4조 1호 무슨 보호조치 대상자예요? 강제 보호조치 대상자란 말이에요. 술에 취했으니까. 다른 보호조치 대상자로 보아서 경찰서 지구대로 데려온 직후에 3회에 걸쳐, 지금 3회에 걸쳐서는 5분 단위로 3회죠. 과거에는 10분 단위였어요. 그러니까 몇 분이 지나면 음주 측정 거부가 돼요? 15분이 지납니다. 과거에는 10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거 판례는 10분, 10분, 10분으로 돼 있는데 현재는 5분, 5분, 5분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공부하시면 좋아요. 음주 측정을 요구했을 때 피고인이 불응해서 도로교통법 음주 측정 불응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여기까지는 뭐 오답 고르는데 의미는 없어요. 자, 여기에서 위법한 보호조치 상태를 이용하여, 이게 문제예요. 위법한 보호조치 상태를 유지했잖아. 위법한 보호조치라는 게 여러분들 판례에서 보면은 보호조치는 보호조치 할 수 없을 때 차선책으로 보충성으로 보호조치 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 판례 기억나나요? 남편이 음주운전했고 부인이 음주를 안 했는데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걸렸어요. 그럼 누구에게 인계해 주는 게 1번이에요? 부인한테 인계해야 되는데 부인한테 인계하지 않고 지구대나 파출소나 경찰서로 데리고 가는 순간 음주 측정 거부가 안 돼요. 그거 생각하시면 이 문제는 금방 풀려요. 그럼 요거는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요 보세요. 위법한 보호 조치로 했잖아요. 상태를 이용해서 음주 측정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음주 측정 요구는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성립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큰 특이점은 없어요. 그냥 한 번만 읽어봐도 돼요. 요즘에 계속 나와요. 이게 정차, 주차, 주정, 주차 금지. 이게 나오는데, 계속 나오는데 워낙 쉽게 출제가 됐어요. 요 1번은 이제 5m짜리 주차 금지 장소거든요. 나머지는 요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그 경직법에서 출제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경직법에서 정보 수집에서 출제가 돼도 상관없고, 그 강론에서 출제가 돼도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보 활동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사생활에 관한 정보 수집 배포하면 안 된다,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범죄 대응을 위한 정보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다라는 거,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지문으로 하나 등장을 시켰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경찰관은 시민단체, 자, 시민단체에 상시적으로 출입해서, 민간단체를 말하죠. 여러분들 언론, 교육 등등 그거 하나하나 다 외워놔야 돼요. 언론, 교육 등 시민단체 같은 민간단체. 자, 요건 민간단체는 왜 될 수 있으면 한 번만 들어가라고 그러는가요? 무슨 이론을 예방하기 위한 거예요?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을 예방하기 위한 거예요. 자꾸 들어가다 보면은 부정청탁하고 엮이니까. 그래서 상시적으로 출입해서는 안 된다.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요게 정당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요거 계속 출제되니까 요거 꼼꼼하게 한자 알아두셔야 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직무와 무관한 비공식 직함을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데, 비공식 직함을 사용하는 행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거는 일반적인 내용이고, 자, 철회 신고인데 집시법에서 나올 때가 됐어요. 또 나올 때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집시법에서 철회 신고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주체자가 혼자 어디에다 집회 신고를 했는데 집회 시위를 안 할 상황이야. 그러면은 철회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는데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자,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한 장소의 주체자가 몇 인 이상일 때,
이 이상 중복일 때, 이 이상 중복, 이게 같은 장소에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에 중복으로 집회 시위 신고를 할 때 최초에 먼저 신고한 사람이 우선권이 있잖아요. 후순위자는 상대적 금지 통고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선순위자가 있잖아요. 말로 해도 되겠죠? 선순위자가 집회 시위를 하지 않을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러면 선순위자는 철회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만약에 철회 신고 안 하면은 처벌 규정이 있죠. 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그런데 이거를 1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넣어놨어요. 형벌로 넣어놨어요. 형벌. 100만 원 이하의 질서벌로 들어가야 됩니다. 뭘로 들어가라고? 과태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신고된, 그러니까 중복 신고라는 게 딱 여기에서 느낌이 오죠? 먼저 신고된, 이 단어가 키워드예요. 먼저 신고된 5개 집회나 시위 주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게 중복 신고라는 키워드인데 이게 보여야 돼요. 얼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데 먼저 신고란 말 없이 주최자가 신고했는데 철회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철회 신고 제출 안 했어. 처벌 규정 없습니다. 집시법에. 요것만 여기에서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순위자는 주최자가 이제 후순위자는 선순위자 때문에 집회 시위를 못 했잖아요. 그러면 선순위자가 집회 시위를 안 한다 그러는 거야. 그럼 바로 그냥 24시간 이내 집회 시위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요거 즉시 알려야 됩니다. 즉시. 요건 철회 사실을 즉시 알려 후순위 주최자에게. 아, 선순위자가 집회 시위 안 한답니다. 즉시 알려야 되는데 뭐 24시간 이내에 알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요것만 여기에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관할 경찰 관서장도 원칙은 관할 경찰서장, 그 다음에 시도청장을 다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장으로 유사시의 단어가 등장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집시 판례도 너무 쉽게 나왔어요. 여기에 1번을 먼저 보시면은, 자, 보세요. 집회 시위에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 자, 요거는 집회 시위 신고를 했든 안 했든, 자, 여러분들 집회 신고를 안 했는데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없으면 경찰 개입의 요건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어디까지 날아가야 되냐면은, 자, 여러분들 위험을 배우는 이유가 경찰 개입의 최소 요건입니다. 개입의 위험은. 그런데 어떤 위험이 있을 때 경찰은 개입할 수 있냐면은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만 개입할 수 있습니다.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했다라면 경찰 개입할 수 없다는 얘기,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꿀팁입니다. 그러니까 뭘 보셔야 돼?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 그러니까 직접적이고 명백한 현존 위험은 직사살수할 때. 요것만 하나 조심하시고. 그래서 안녕과 질서에 대해서 직접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는 경찰 개입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처벌할 수 있다. 틀린 말이야. 개입을 할 수 없는데 뭘 처벌을 해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집회 시위 했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기준이 직접적 간접적 안 돼요. 직접적 플러스 명백한 위험이냐 아니냐, 이게 기준이라고. 그래서 판례가 나오면 이 단어만 찾으시라고. 이게 아니면 집회 시위 신고 안 했어도 개입해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집회 시위를 여러분들 헌법상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요거는 집회 시위를 못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게끔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직접적 이거 명백한 위험이 없는데 경찰이 개입해서 처벌하면 이거는 독재지. 표현의 자유를 없애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꿀팁입니다. 요거 하나 조심하시고. 그래서 이제 집회의 자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게 키워드입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서울광장에
또 버스로 그냥 이게 둘러놨는데 이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저 헌법소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당신들이 그 서울 광장 그 근처에 사는 거 아니잖아. 아니긴데 무슨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해. 이건 제한했다고 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말기 알아듣겠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적법한 신고 없이 이제 이런 헌법에서 여러분들 그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적법한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려던 사회단체. 그런데 요게 봐보세요. 사전 봉쇄되자 인근 어디로 들어갔어요? 교회에 잠시 머물렀죠. 그러면은 집회의 개념이 뭐예요?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거나 빵 뚫려 있거나 요럴 때를 옥외 집회라고, 이럴 때만 신고해라 이런 얘기야. 근데 이게 지금 폐쇄돼 있잖아. 그럼 신고 안 해도 되지. 그래서 집시법상 해산명령 대상이 집회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이 집회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지. 집회는 천장이 없거나 이거 천장에 빵 뚫려 있거나 그 다음에 벽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만 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아이, 다 왔어요. 아, 이거 남북교류 협력하는 법률이 정부가 바뀌고 나올 확률이 되게 높다고 했거든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북이 아주 그냥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정부가 바뀌어서 지금 지금 그 좋은 관계로 가려고 하잖아요. 이게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그전에는 이제 그 전 정부에서는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 요거는 나왔어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 나오면은 주무장관이 누구죠? 통일부 장관이에요. 통일부 장관. 외사에서 시험이 나오면은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을 항상 머리에 생각하고 이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요것만 생각하면서 공부해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봐보세요. 이게 통일부 장관의 방문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마치 그 비자 발급받듯이, 여권의 비자 발급받듯이. 그 다음에 만약에 방문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할 때는 보세요. 이게 얼마나 너 통일부 장관이 승인하는 방문 증명서 받지 않으면 너 삼삼하게 너 혼낸다. 삼삼하게 혼낸다. 삼삼하게 이렇게 암기 포인트 잡아가시고,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하면은 당연히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야 하여야 한다야. 자, 하여야 한답니다. 그 다음에 봐봐. 제외국민에는 우리나라 국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제외국민이니까 외국에서 사는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우리 국적이잖아요. 근데 제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는 외교부 장관이 아니라 누구예요? 통일부 장관이 주무장관이라 이 말이죠. 쉽게 나온 겁니다. 그러나 이제 좀 소홀히 했다가 딱 나오면 당황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한 페이지 정도이니까 쫙 읽어보세요. 한 페이지 정도니까. 외국인 입국인데 이것도 너무 쉽게 출제가 됐어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 무비자 입국 사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부 다 종합 문제야. 하나만 딱 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야, 이게 막 이거 저거 다 갖다 끌어붙여 놓은 거예요. 여기는 무비자 입국 사유. 이제 면제받은 기간 내에 무비자 입국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입국 금지 사유. 보시면은 입국 금지를 시켰죠. 금지가 나오면은 주어가 뭘로 등장해야 돼요? 법무부 장관. 그래서 안녕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 이런 염려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입국시키면 돼, 안 돼요? 골치 아프지. 입국 금지할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자 보세요. 법무부 장관이 주무장관이라고 그랬죠? 그럼 법무부 장관이 만드는 건 무슨 령이에요? 법무부령입니다. 이것도 조심하시고 오다 포인트입니다. 법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자, 생체 정보가 있는데 나올 확률이 있어요. 생체 정보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한 절차에 응하여야 되고,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입국하는 사람과 동반 가족은, 자, 요거는 뭐야? 특권이 인정되는 거죠. 특권이 인정되는 거잖아요. 외교관 특권이 인정되듯이. 자, 그 다음에 이거 별표. 요거 문제 장난치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거 아차하면 넘어갑니다. 이거 보세요. 출입국 관리 공무원 꼭 체크하세요. 출입국 관리 공무원과 비교되는 게 누가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 있어요. 자, 출입국 관리 공무원은 어쩔 때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주어가 되냐면은 정보를 미 제공 시에 입국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나오면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주어가 돼야 됩니다. 이거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요거는 법무부 장관이에요.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은 법무부 장관, 정보를 미제공하면 정보 제공이라니 정보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인천공항에서 정보 제공이라니 정보 제공 안 해. 얼굴 들이대라니까 얼굴 안 들이대. 손 지문 찍으라니까 지문 안 찍어. 여권 달라는 여권 안 줘. 정보 미제공 시 입국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 주어는 누구라고?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라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고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게 아주 좀 난이도가 있는 꿀팁이에요. 아이고 이거 봐 1초면 하는 거지 이게. 야 보세요. 범인 소지하기라면 불러 야야 일로 와봐. 아 일로 와봐. 블루 그 다음에 누구예요? 실종자 플러스 누구? 가출인 예라 이놈의 옐로우. 틀렸어요 이게. 블랙은 누구죠? 죽은 사람 블랙. 그 다음에 이거 뭐 위험 물질 오렌지 병에다 오렌지. 그 다음에 범죄 수법 펄펄 날라다니는 펄풀 보라색 펄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이번 시험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서 느끼시겠지만은 지문 어느 하나라도 쉽게는 출제됐지만은 되게 문장을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